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시사평론가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 중반으로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자, 뉴시스 조사 의뢰고요.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조사입니다. 긍정평가가 44.5%, 매우 잘함이 33%, 다소 잘함 11.4%, 부정평가가 54.1입니다. 매우 잘못함이 49, 잘못함이 5.2입니다. 자, 뭐 20%대까지 갔었던 긍정평가 최근에 상승하고 있다가 이제 40% 중반까지, 물론 뭐 여론조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최근 나온 것 중에 가장 높은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긍정평가율을 보면요, 결단력과 추진력 39.9, 그리고 그 다음이 공정과 정의 30.6, 외교 안보 순이고요. 부정평가 이유는 경제와 민생이 22.6, 직무 태도가 22.4. 부정평가의 세 번째 원인은 다양한 의견 청취 부족을 꼽으셨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긍정, 부정평가 이유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이종훈 평론가님, 결단력과 추진력이 지금 긍정평가 중에서 거의 40%거든요. 이게 네. 최근에 뭐 화물연대 파업 등등과 좀 연관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그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상승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거는 사실은 민주노총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지금 제가 보건대는 시기를 좀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국가 경제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국면에서 이런 그 일단 파업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인식이 나쁜 데다가 거기다가 너무 지금 초반에 임기 초반에 지금 바로 정권 퇴진 운동을 또 거기다 정치 그렇죠. 이슈를 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바람에 국민들이 상당히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다 돼버린 힘든 거고. 시기였는데, 그죠? 네, 그렇죠. 예. 그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상당히 불만이 있는 터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어찌됐건 물러서지 않는 자세를 밀어붙인 보여준 거죠, 것. 그죠? 예. 네, 그런 부분이 지금 가장 결정적으로 최근에 지지율 상승을 이제 견인하는 데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해왔다. 예. 뭐 그 효과도 이제는 좀 끝난 시점이긴 한데 어찌됐건 뭐 이제 그게 현재까지는 그런 그 반사적 이익이 좀 작동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반면 경제와 민생 또 직무 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나왔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제와 민생은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상당히. 그렇죠. 물론 대외적인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고, 집값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 환율도 그렇게 뭐 오늘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환경이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민생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그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돈을 빌려서 산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자영업자분들께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직무 태도에 있어서는 저는 일방적인 어떤 태도 이런 부분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협치하고 야당을 존중해서 야당과 함께 정치를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일방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국민들한테 좀 실망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직무 태도는 너무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형태의 모습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 같고요. 경제와 민생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민생 환경 이런 부분들이 바뀌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 요소를 작용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 교수님 의견에 부정적 평가 뭐 동의하십니까, 이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좀 불통의 문제가 좀 심각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불만들이 이제 국민들 사이에도 꽤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민생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대통령도 민생 챙긴다고 말은 하는데 국민들이 가만 보니까 방점이 역시 기업에 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제 서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좀 덜 갖는 거 아닌가. 최근에 뭐 부자 감세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좀 표출이 돼 있는 그런 그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올라가는 시점이 공교롭게도 도어 스태핑, 출근길 약식 회견, 이걸 중단한 지 이제 한 달 됐는데 그 시점부터 치고 올라왔습니다. 과연 이것을 중단한 게, 오히려 소통을 중단한 게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됐다. 참 아이러니컬한 일인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뭐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출근길 문답 같은 경우에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측하지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래도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여러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질문이 왔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답하기보다는 본인의 그냥 생각을 과감 없이 얘기하다 보니 그게 논란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예. 있었거든요. 노동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니면 선택적으로 답하든가. 뭐 그것도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대통령의 한마디는요 상당히 무게감이 큽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뭐그 장관들의 말도 무게감이 크지만 대통령의 예. 말 한마디라고 하는 것은 국정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무게감이 있는 건데 그 발언 내용이 너무 경솔하게 나오거나 또는 국민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했을 경우에 올 수 있는 부작용 이런 부분들이 사실 도어 스태핑 하는 가운데 몇 번 있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사라지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출근길 문답 중단 이후에 지지율이 오르면서 뭐 대통령실도 딱히 다시 출근길 문답을 재개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고 그런데 윤 대통령이 뭐 나름대로 이 소통에 방점을 찍으면서 출근길 문답이 윤 정부 초기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는데 영영 이렇게 되면 중단되는 게 아니냐 슬그머니 사라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앞으로 안 할 것 같습니다. 진짜요? 예.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만두고 난 직후에 근데 대통령이 뭐 이거 애정이 있었잖아요. 애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네, 거죠. 네. 애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 예. 그런데 그 사실은 이제 그 MBC 기자하고의 이제 그 약간 논란 이후에 예. 도어 스태핑 잠정 중단. 그러고 나서 사실 저한테 기자들이 굉장히 전화가 많이 왔어요. 아, 뭐라고 하던가요? 어떻게 할 것 같으냐. 그다음에 혹시 재개한다면 어떤 예. 방식으로 재개될 것 같으냐. 예. 그래서 아마 재개가 안 될 것 같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 그래도 하기 싫던 터에 딱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MBC 기자가 이제 빌미를 제공한 뭐 뺨 맞고 싶었는데 못 때렸다 이런 격입니까? 예,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예. 차라리 잘 됐다. 이러고 이제 그만뒀는데 공교롭게도 그만두고 나서 국정수행 지지율이 상승을 했어요. 도어 스태핑을 중단해서 사실은 상승한 건 아닙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화물연대 파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히려 더 크게 작용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도어 스태핑 중단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걱정이 돼요. 예, 그게 주된 원인이 아닌데 그거라고 생각하고 뭐 앞으로 도어 스태핑 영구 중단 네. 실제로 지금 뭐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오히려 다른 계기 뭐 이번에 이제 뭐 그 연초에 각 부처 이제 업무 보고할 때도 국민들 참여시키겠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준비된 모습만 보여주는 형태로 해서 예. 이제 가겠다 이제 이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애초에 약속을 어긴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도어 스태핑이 초기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찌됐건 뭐 좀 언어도 많이 순화가 되고 그런 걸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조심한 모습도 보이고. 그렇죠. 그죠? 어차피 예. 이거는 우리나라에선 최초로 지금 도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초기에는 당연히 그런 시행착오가 있는 겁니다. 국민들도 어느 정도는 그거를 양해를 하고 이제 네. 보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계속 했어야 된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실이 생각을 좀 바꿔서 이거는 앞으로 계속 재개하는 방식으로 좀 전환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조금 이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최 교수님도 계속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뭐 저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원래 그러니까 청와대를 나오면서 용산시대를 열었던 명분 중에 하나가 소통이었잖아요. 네. 소통의 모습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도어 스태핑뿐만 아니라 지금 기자들과 직접적으로 문답하는 내용들이 다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또는 보여주고 싶은 얘기만 보여줄 게 아니라 국민들은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그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는 본인이 어쨌든 소통에 가장 큰 방점을 두고 시작했던 일인 만큼 어떤 형태든 재개가 돼서 국민 앞에 솔직하게 대통령이 얘기하는 기회를 갖는 것 필요하다고 네. 보여집니다. 사실 국정과제 점검회의도 그랬잖아요. 저분들 그렇죠. 뭐 어떻게 뭐 추천받아서 온 분들인지 잘 모르겠고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잖아요. 보여줄 것만 보여주는 거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아니 왜냐하면 예. 그거는 사실 부처에서 다 추천을 했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부처에서 추천해서 들어왔고 또 뭐 돌발 영상에서 보여진 것처럼 어느 정도 답변과 질문도 리허설이 준비되어 있는 것 있었겠죠. 같고 예.
이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사실은 국민한테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죠, 예.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은 그 돌발 영상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더 대화에서 국민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뭐 신청했고 그 중에 몇 분이 이제 추첨을 통해 예. 온 것으로 이해했고 또 준비된 어떤 답변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이해했을 거예요. 네. 국민들이 볼 때는. 근데 예. 이제 돌발 영상이 나오면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이제 드러나게 됐는데 그런 부분도 실망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죠. 물론 뭐 모든 것을 그렇게 하라. 뭐 답변을 하고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답변을 미리 주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묻고 싶은 거 묻고 대통령은 허심탄회하게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국민들이 대통령의 생각도 듣고 또 대통령이 얼마나 준비된 대통령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점검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빠진 부분,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가운데 취임 2년째를 맞이해서 대통령실 내부에서 검토 중이던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보류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신년 기자회견 일정은 정해진 것이 없다. 대국민 업무 보고가 사실상 신년 기자회견의 의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대국민 보고 방식으로 윤 대통령과 장관이 직접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난 19일까지만 해도 뭐 구체적으로 날짜가 언제다 얘기도 나오면서 신년 기자회견을 검토했는데 갑자기 또 일정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출근길 문답에 이어서 역대 대통령들 신년 기자회견 거의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기자들이 물론 뭐 사전에 질문을 주든 안 주든 그것은 차치하고 아예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할 기회조차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부처 업무 보고는 업무 보고고 신년 기자회견이 그것으로 대체가 되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들고 기자들이 없는 새로운 소통 방식 지금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부분은 유감스럽기도 예. 하고 좀 우려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제 얘기하셨습니다만 그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 가장 큰 그 어떤 대의 명분은 소통이었는데 그렇죠. 그 소통하고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그리고 청와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구중궁궐 같은 곳에 네. 가서 이제 사실은 과거부터 그런 얘기가 많긴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일반 국민들 민심으로부터 멀어지고, 그죠? 이제 그런다는 이제 그 점 병폐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대통령실 용산 개방된 장소로 이제 예. 나온 건데, 지금 대통령실 이게 뭐 대통령의 의지인지 참모진들의 의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용산 대통령실도 점점 구중궁궐화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기자들하고도 뭐 어찌됐건 초기에 이제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다가 뭐 김치찌개도 끓여주고 그런다고 그렇죠.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들하고의 소통조차도 지금 거리가 점점 그러니까요. 멀어지는 예. 기자들하고의 거리도 점점 멀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공군 1호기에서는 뭐 개인적이라고는 했지만 일부만 또 부르고 네, 일부 그렇죠. 매체만. 그래서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도는 좀 대략 읽히긴 해요. 예. 그러니까 준비된 모습만 보여주겠다. 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그 메뉴만 선보이겠다. 이런 얘기인데 예. 국민들은 그렇게 되면 굉장히 갑갑해하죠.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뭐 좀 더 여러 가지 이 메뉴를 맛보고 싶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네. 딱 한정된 것만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중에서 고르세요. 이렇게 예. 이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은 뭐 라면만 돼요. 뭐 이런 거죠. 뭐 그런 거죠. 셰프가 자신 있으면 레시피가 머릿속에 쫙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누적될 가능성이 예. 굉장히 높은 거고, 네. 최근에 뭐 언론에 대한 대응하고 또 지금 이제 연관지어서 보면 언론도 지금 MBC에 이어서 YTN까지 지금 이제 그 문제 제기를 대통령실이 하고 나섰단 돌발 말이에요. 영상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거는 결국 이제 언론 그 각 사의 자체 검열, 자기 검열을 강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도예요. 네. 당신들 스스로 알아서 좀 알아서 보도해 뭐 이런 식의 이제 조치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알 권리는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럼 국민적 불만이 어디로 사라지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건 오히려 속으로 더 부글부글 끓죠. 예. 그게 사실은 폭발하게 되면 그게 더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언론에서 계속 그런 부분들을 보도를 해줌으로 해서 오히려 국민적 불만들이 좀 완화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을 지금 점점 막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별로 좋은 징후는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 국정과제 점검회의 때도 기자들이 없었죠. 어제는 윤 대통령의 지지자입니다. 청년 200명 대선 때 도운 분들이라고 하는데 따로 만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자, 언론의 질문 대신 앞서 말씀드렸던 방식 미리 초대한 사람들과
사전에 좀 일부 맞춰진 그런 소통의 형식. 최 교수님, 이게 당분간 도움이 될까요?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사에 그냥 불과한 거잖아요. 예. 자유청년연대라고 아마 대선 과정에서 본인한테 도움을 줬던 그런 이제 젊은 세대들인 것 같아요. 모인 예.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만나서 얘기할 거면 그냥 뭐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연예인의 팬미팅 비슷한 거잖아요. 그 지지하는 분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사실은. 예. 그분들은 이미 다 공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그분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반영해 정책이 입안이 된 거니까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은요, 지금 현재 쓴소리를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대통령님 이렇게 해주세요. 대통령님 이런 부분을 좀 바꿔주세요.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하시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야죠. 네. 대통령은 이제는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만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지지하지 않는 사람의 대통령도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식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네. 본인을 지지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본인과 가까운 분들의 얘기만 듣지 말고 정말 본인한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불러서 얘기를 들어야, 그래야 정말 국민 모두에게 공감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뭐 예컨대 예전에 대선 과정에서 본인을 도와줬던 분들만 듣게 되면 그분들은 생각은 이미 본인이 다 뭐 대선 과정의 국정 과제든 아니면 본인이 공약이든 여기 다 집어넣어서 했단 말이에요. 또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보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왜 말씀을 안 듣느냐는 네. 거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렇게 되면 정말 지지하는과 지지하는 층과 지지하지 않는 층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버리잖아요. 선택적 소통을 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이런 근데 우려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 예.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 또 본인한테 좀 쓴소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좀 모셔다가 얘기도 예. 듣고 소통도 하고 이런 모습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고무돼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 소통, 또 추가적으로 어떤 방식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현재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지게 하고 또 추가 상승을 가져오려면 대통령의 소통, 윤 대통령이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라고 최 교수님 보십니까?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협치예요. 협치. 네. 거기에 방점을 찍어야 돼요. 여기에 매몰되거나 여기에 너무 취하면 저는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큰일이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40%대가 회복돼 물론 뭐 이거 하나의 지지율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전체 지지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뭐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네.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게 맞구나. 예를 들면 노동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좀 더 강하게 결집시키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큰일 나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그럼요.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할 때는 더 협치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더 상승세를 타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까지 갔다 하더라도 중도의 일부라든지 아니면 보수 진영이 결집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좀 확고해질 수는 있겠지만 네. 확장성은 제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국민이 일반 국민, 특히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은요,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해요. 예. 그리고 그 주체는 대통령이 되셔야 돼요. 야당은 협치의 대상이지 협치를 주도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대통령이나 여당이 주도를 해야죠, 협치를. 그리고 가능한 한 얘기 들으려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돼요. 물론 협치라고 하니까 모든 걸 야당을 들어주라는 게 아니고 예. 대화하고 소통하고 만나고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의 윤석열 대통령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그냥 뭐 적대시하고 대결 구도로 가고 끊임없이 강대강 대치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좀 넓은 정치를 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결국 지금의 이 상태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 더 이상의 상승세를 타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지지율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려면 협치하고 야당과 대화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종원 평론가께서는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는 지지율 낮았을 때, 떨어졌을 때부터 대통령실 싹 물갈이해라, 다 갈아치워라 이렇게 인적쇄신 얘기하셨잖아요. 네. 인적쇄신도 사실 어느 선까지는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도 이상민 장관이 좀 자리를 유지하면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좀 감싸는 듯한 모습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 보시기에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러니까 인사 가장 예. 중요하다. 예. 뭐 인사가 만사다는 말도 있지만요. 저는 그걸 좀 강조하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뭐 좀 여론조사 결과 조금 전에 이제 보기도 했는데 그 이제 좀 비판적인 그런 의견을 내신 분들 중에 이제 인사 문제를 여전히 지적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어요. 상대적으로 국정수행 지지율이 막 떨어지던 초반에 비해서는 인사 문제가 문제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좀 줄어들었어요. 예. 자,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인사 문제에 전혀 문제가 없다거나
인사 문제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새로운 인사가 없으니까 그런 거 그렇죠. 아닌가요? 이미 이제 그 인사 문제에 예. 대해서는 불만이 이미 이제 누적이 돼 있는 거고 네. 거기에 얹어서 최근에 이제 그 본인들이 불만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예. 우선 응답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인데 여전히 인사 문제에 대한 불만도 한 11%가 나온다라고 맞습니다. 하는 것을 더 눈여겨 봐야 된다 그런 거고 어찌됐건 그 문제는 지금 계속 해결되지 않은 그 어떤 미결 과제로 지금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이걸 이 상태로 계속 이제 방치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어찌됐건 국정수행 지지율을 추가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국정수행 지지율이 단기간에 반짝 상승한 것은 반사적 효과, 반사적 이익의 그 효과가 굉장히 커요. 예. 그러니까 뭐 화물연대, 민노총의 역할도 컸지만 그 못지않게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예. 것도 작동을 한 거고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해 준 것도 작동한 거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을 많이 도와준 그런 그 형국인데 그런 도움을 받아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정도까지는 다 올라갔다라고 봐요. 핵심 지지층들은 일단 다 좀 다시 재결집을 한 겁니다. 이제 결국은 추가적으로 중도층으로 나아가야 과반 이상 이제 지지율을 이제 획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대선에서 얻은 표 이상으로 갈 수 있느냐의 그렇죠. 문제겠죠. 그거는 결국은 중도층이 좌우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외연 확대를 해야 되고 예. 그 가장 근간이 되는 문제는 역시 인사 문제. 예, 사람들을 좀 그 바꿔서 분위기 쇄신하면서 정책 자체도 너무 좀 편중적으로 사실 약간 극우 편중적으로 좀 가고 있는데 예. 이것도 좀 중도지향으로 나오지 않으면 추가적인 상승은 좀 불가능할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뭐 대통령실 굉장히 반색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임기 초반 국정수행 지지율로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예, 문재인 뭐 전 대통령이나 하는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즈음에 거의 70% 그렇죠. 뭐 이렇게 60% 이상 다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 점을 다시 한번 좀 제가 상기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예, 40%대 중반의 지지율을 회복한 윤석열 대통령, 여론과 민심에 좀 더 귀를 기울일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